기자철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점입 가격 뉴진스 사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진스가 지난 11월 28일 한밤에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를 향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스스로도 우리 같은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초유의 일이었죠. 자, 저도 현장 취재를 갔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과연 저 주장은 법률적 검토를 끝낸 후에 하는 것인지, 저 정도 초유의 일을 주장할 때는 그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14일, 2주 안에 정당한 답변 혹은 마음에 드는 답변이 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이런 조항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말이 안 되죠. 누가 신인 대비 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항을 넣겠습니까? 일단 확실한 거, 그들은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 다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어도어가 뉴진스의 주장을 100% 수용하고 너희 말이 맞아 라고 100%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면 이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법적 다툼은 100% 일어납니다. 근데 왜 뉴진스는 법적 다툼이 없이도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된 거라고 주장을 할까요? 결국 이건 본인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어도어 측에서 먼저 법적인 문제를 제기, 즉 피소당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디스패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사진까지 첨부돼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합당한 구체적 해명보다는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예전부터 얘기하던 맞다이로 승부를 걸어온 건데 본인은 맞다이로 맞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는 벌써 고소를 했으니까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자,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뉴진스의 의중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판단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모든 걸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어도어 측에 던졌습니다. 왜 어도어에 던졌냐고요? 아직까지 뉴진스의 일은 어도어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뉴진스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어도어를 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먼저 디스패치의 보도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뉴진스의 탈출 빌드업을 했고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 전 대표 측은 고소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패치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스피커로 활용했고 다보링크 실소유주와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즉 템퍼링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를 요청하는 라이브 방송이나 한의의 국정감사 출석 등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의지라고 강조했으나 이는 모두 민희진 전 대표가 짜놓은 탈출 빌드업이었다는 게 디스패치 주장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희진 전 대표의 답변은 고소였습니다. 하이브 전 대표, 박지원 대표, 하이브 홍보 책임자 이외에 이 디스패치 기자들을 고소했는데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 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디스패치 기자들은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해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민 전 대표 쪽의 의견이 사실인지 여부도 결국은 이제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제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하고 주장을 피력하던 이런 민 전 대표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왜 이번에 이 구체적인 사진까지 첨부한 보도에 대해서는 거짓의 사실, 허위 내용 이렇게만 얘기하고 각 상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저는 어도어를 통해 뉴진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뉴진스는 29일 자정부터 어도어와의 계약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누구랑 일하고 있죠? 최근에도 일본에 다녀왔죠.
정해진 일정은 기존 매니지먼트 팀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어도어와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죠. 그럼 어도어는 언제까지 일을 할까요? 현재까지 잡혀 있는 건 골든 디스크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들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와 하이브 쪽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를 통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 여러 가지 국면에서 그들이 직접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디스패치의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정말로 스스로 민 전 대표와 아무런 접촉 없이 모든 걸 진행했는지 물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라방을 뉴진스는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디스패치가 입수한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은 민 전 대표는 방송 시작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판 깔아주네요 라면서 말린 사람이라고 보긴 힘든 정황들이 꽤 있다는 거죠. 즉 아티스트의 입을 이용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 9일 한이가 버니즈에게 보낸 메시지 보면 나 결정했어. 국회에 나갈 거야. 국정감사 혼자 나갈 거예요. 이번에도 스스로 결정했음을 강조를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돼. 스스로 멤버들을 위해서 나가는 거야. 아직 매니저님들이랑 회사는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정말 그랬을지 이 역시 디스패치의 보도를 보면은 국감 출석 하루 전인 10월 8일 한이는 민 전 대표의 작업실을 찾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이게 바로 국감 참고인 출석 관련된 봉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세종 변호사, 즉 법률 대리인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4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게 디스패치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적어도 전날 만난 정황이 있으면은 해명이 나오려면은 제대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다, 그 사진은 조작이다, 혹은 그날 만난 게 아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든지, 혹은 만난 건 맞다, 만난 건 맞지만 4시간 동안 같이 있었지만 국감 관련된 얘기를 나눈 건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뭐 이 정도 구체적인 어떠한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입장문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뉴진스 멤버들은 진짜로 민 전 대표와 어떠한 소통 없이 그들 스스로 모든 걸 정리한 것일까? 자,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공식적인 답변은 주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민 전 대표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뉴진스 멤버들이 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자회견을 본 후에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 대해서 왜 그랬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든 생각은 법률 검토도 안 하고 나왔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5명이서 이야기를 맞추고 그냥 나와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하나 든 생각은 왜 변호사는 동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였어요. 그들은 지난해 매출을 1,100억 원을 올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그룹입니다. 그들이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해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률적인 검토 혹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변호사가 왜 동석하지 않고 5명만 딱 앉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일단 그 상황에서 팩트만 정리해 볼게요. 뉴진스는 29일 자정부터 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을 했고요. 중요한 거, 뉴진스가 어도어의 답변을 보기 전 기자회견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는 2시간 전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8시 반 기자회견을 앞두고 6시쯤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전에 사전 세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들은 기자회견이 열리는 그 당일 새벽 넘어오는 그쯤에 이 업체에 연락을 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전 취재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어도어의 입장문을 받기 훨씬 전에 이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는 그들이 계약 해지 발표가 아니라 혹시라도 어도어의 답변이 오지 않거나 답변이 미흡했을 때 그때 어떠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어도어의 공식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려고 준비를 했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뉴진스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들이 일반적인 패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각이냐 인용이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들은 어떠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일단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백기도 길어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말 어도어를 떠날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 전속계약은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기각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안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한 뉴진스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 자체도 적지 않은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공격하는 이미지가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없이 그들이 독자 활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도어가 먼저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뉴진스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면 상표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죠. 이러면은 일단 피소당한 입장에서 뉴진스는 수비적인 자세겠죠. 이에 따른 동정 여론이 더 생길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이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소속사가 소속 아티스트를 향해 법적 분쟁을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건 가처분 신청 인용의 근거인 신뢰관계 파탄에 가장 부합하는 모양새가 아닐까요? 오히려 뉴진스는 소송을 당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뢰관계 파탄? 그럼 어떻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다시 들어갔을 때 인용을 받아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변호사는 왜 동석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제가 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했냐라는 질문을 거듭 던졌을 때도 결국 멤버들은 기존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고 안 지켜졌으니까는 계약은 해지된 겁니다. 이건 사실 그냥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그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또 법적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근데 질문을 던지니까 결국은 사회자가 법률적인 검토는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즉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변호사가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도 없이 전문적인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들이 결정이 법률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변호사 동석하지 않고 5명의 멤버만 앉으면 사회자가 했던 것처럼 법률적인 검토는 추후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눈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멤버들이 아직은 몰라서, 어려서, 그래서 입장 발표만 한 거다. 근데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입장 발표만으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저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K-팝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뉴진스가 떠날 수 있는 모든 바탕이 마련된다면 추후 유사한 사례가 또 나오지 않을까 K-팝 업계는 이를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이와 관련된 우려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뉴진스 멤버들이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의 주장을 피력한 건 그냥 일방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법률적인 계산 하에 어떠한 어도어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들의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약금 관련된 부분인데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으니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정말 전속계약 해지의 모든 잘못이 어도어에 있다면 그런 전제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진스에게도 위반의 책임이 있다가 될 경우에는 4천억에서 6천억 규모의 위약금을 물 수 있다. 이런 산술적인 예산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들은 지금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독자적인 노선이 위법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활동할 수 있겠지만 이 위약금 분쟁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받는 거예요.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인용을 받아낸 다음에 개별 활동을 시작하면은 법적으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활동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이 절차 없이 그냥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법적 판단을 받아서 뉴진스의 활동이 잘못됐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잘못이 부각이 되면서 위약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뉴진스와 민 전 대표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들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 여부에 상관없이 그 위약금은 오로지 뉴진스 멤버 5명의 몫이라는 겁니다. 민 전 대표와 다시 손을 잡게 되더라도 독자 활동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한 거라고. 즉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5명의 멤버가 나눠서 직접 다 짊어질 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아 위약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의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죠. 근데 세상 만사 그렇게 나의 주장대로 가진 않습니다. 그 반대 상황이 생겼을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5멤버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한 끝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12월 3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걸 원치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 명백하게 구하자는 게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아티스트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되어 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우려한 대로 뉴진스는 더 이상 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어도어의 소를 제기에 통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저희가 취재 후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